자, 이번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 경제 관료 출신도 계시고요. 아무튼 경제인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경제 원로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서 오찬 간담회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인권 정책에 가깝다. 경제 살리기 보장 못한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 앉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시죠. 일단 어제 참석자들 보면요. 박승, 전윤철, 강철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갔던 원로분들입니다. 8인이 참석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도 시장 수용성 감안에 보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내고 정도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선 그어 원칙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최대 걱정은 경제다. 잘 알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요 오찬 간담회는요. 비공개였습니다. 처음에 입장하는 장면 정도만 언론에 공개되고 내용은 말하는 발언은 다 비공개라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찬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의 설명도 있었는데 어제는 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논평을 낸 겁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쓴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잡는 부분이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작심을 하고 쓴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자리 같아요, 어제.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엄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그 좋은 소리, 잘 될 거라는 얘기는 참모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그렇죠. 참모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로 그 원로들로부터 어떤 각도에서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판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자리가 마련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을 달게 받으면서 이제 정책 방향을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서면 브리핑까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쓴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조언을 듣고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제 사실. 네. 아무튼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가운데는 노동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떤가 이런 조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순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국회 담장까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좀 격한 시위 모습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사이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회 담장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노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등 요구를 하고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진입 시도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더 보시죠. 여기 빨간 네모로 돼 있습니다.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연 적은 많다. 하지만 시위대가 입법부 담장을 무너뜨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려던 김명한 민노총 위원장 등 25명을 공동 건조물 치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그리고요. 옆에 보시면 현직 민노총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된 것은 어제가
처음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일보입니다. 노동법 계약 저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로 들어가려다 민노총 위원장 현행범 체포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직 위원장 현장 체포는 처음이고요. 뭐 25명이 연행됐다.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민주노총 어제 이 시위를 벌이는 분들이요. 오전 10시 45분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참관하겠다며 국회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하자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 등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연행된 25명은 모두 석방이 됐습니다. 조사를 받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제 상황 저희가 일단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제 국회 오전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과 지금 민주노총 시위대가 대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호도 외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초기에는 뭐 이 정도 모습이었어요. 대치하는 상황. 그런데요. 보시죠. 이 과정에 국회 앞에 이렇게 쳤던 담장이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원래는 저게 하얗게 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싸움을 뭐 거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려갖고 경찰들이 지금 몸을 이렇게 치고 있고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뜯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찰과 민주노총의 대치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김윤철 교수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노동계가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예. 지금 뭐 경사노예도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정무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가 그 노동계를 좀 어떻게 이렇게 화난 사람 살살 달래가지고 좀 정책적인 합의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뭐 보면은 좀 그런 시도 자체가 이렇게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화내라. 워낙 사회적으로 노동이 이제 고립되어 있으니까 별거 아쉬운 건 너희지. 뭐 이런 태도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저렇게 앞에서 뭐 결국 뭐 민주노총도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는데 뭐 비합리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어서 저런 건 아니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화로 나타난 건데 좀 이제 달래주기를 좀 원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담장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 뭐 지금 국회 개혁하자고 그럴 때 저 담장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저도 한 15년 전부터 저 얘기하던 건데 국민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얘기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만민광장 같은 것도 국회 안에 만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들어갈 때 맨날 검문 검색하고 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이제 해칠까 봐 그러는 거겠죠. 근데 좀 뭐 담장도 없애고 그랬으면 저런 문제도 안 생길 문제고 참관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왜 제지를 했는지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만 어쨌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좀 뭐 국민정책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열어가지고서는 좀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오히려 좀 호소를 하고 그렇죠. 토론을 벌이고 좀 뭔가 정책적인 이 사회적 기반들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가야지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앉아서 저렇게 집회하다가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저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 어쨌든 그리고 청와대는 어쨌든 좀 노동계에 대해서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주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대치 국면이나 폭력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좀 묻히게 되고요. 그 모습 자체가 부각되는 게 또 전실이 하거든요. 어제 상황도 사실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과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언론들이 또 지적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원범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에 비춰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폭력 시위 자체에 좀 많이 중점을 뒀던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는 노동법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들어보려고 하고 이유에 있는 것 대한 같습니다. 설명을 좀 예.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더라도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가 주 52시간제 관련된 예. 문제이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체계를 좀 개편하자라는 것에서 또 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제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 개혁이다. 아. 자신들의 주장만 너무 강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주 50시간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무력시라도 불사해서 그것을 지켜내겠다라고 예. 한다라면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조차도 있어서 과연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앵커님과 우리 기우선님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이분들이 말하는 것에 예. 들어보자 생각을 하더라도 예. 그래도 좀 내용과 형식 모두 있어서 이번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낙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직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예.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어제 부승도는 예. 국회 담장이 아니라 예. 민주주의의 담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예. 하지만 양비로는 많이 얘기해요. 예. 정부도 잘못됐고 청와대도 잘못됐고 예, 예. 민노총도 잘못됐다. 예. 저는 이거는 예. 민노총이 절대적으로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 예, 지금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민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왜 민주적인 거에 폭력을 사용하죠? 그 스티븐 레비즈키라는 예. 미국 학자가 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예. 썼어요. 그 책에 민주주의가 옛날처럼 탱크 갖고 포탄 갖고 쿠데타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 합법적인 거를 가장한 폭력 예.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하고 정당 예. 여기가 흔들려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네 가지를 거기서 들었는데 예. 첫째는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예. 두 번째는 경쟁자를 부정하고 예. 세 번째는 폭력 시위를 용인하고 예. 네 번째는 반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제 폭력 시위잖아요. 경찰이 부상당하고 예. 귀싸대기 때리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만둡니까? 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게 예. 촛불 집회. 예. 촛불 집회는 민노총이 공헌을 많이 했죠. 예. 그 부채의식을 빨리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하면은 예. 경제고 민주주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 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망설이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총이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예. 할 때 민노총 단체, 노동단체하고 너무 등을 돌리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다가 아.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다 화살을 받았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예. 자신을 지원했던 지금 정부는 노동단체를 끝까지 껴안고 가겠다. 예. 근데 버릇 나빠서 밥상에 올라가는 어린이는 예. 회초리를 들어서 혼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대화는 많이 하고 하되 예, 예.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지 저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셨네요. 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노동자들의 절박함도 이해해줘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지금 민주노총하고 정부 이 정도면은 일단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은 무슨 예. 노동자들이 물론 예.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 예.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예. 것도 아니고요. 근데 마치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이 노동자들이 깡패처럼 처음부터 난동 부린 걸로 이렇게 기사를 잡아놨는데 이건 옳지 않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기회가 있고 면담의 기회가 있고 여러 예.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예.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 상태였다면 예. 담으로까지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겠냐 이런 부분도 알아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노총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상황에 맞게 융통성에 맞게 본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정부랑 좀 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자들 편을 많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노동 정부라고 통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아까 뭐 윤영열 대표님께서
버릇없는 아이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 예. 표현은 뭐 얘는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런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까지는 조금 노동계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근데 해봅니다. 지금 정부와 민주노총, 특히 뭐 노동계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사실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뭐 그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의견만 다 들어가지고 전국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의 그 요구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의 그런 힘든 상황까지도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한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박함도 있지만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